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계엄이라는 이런 행동의 실마리가 출발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15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15일 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오니까 그때 이미 용산에서는 이재명이가 끝장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스텝에 착수했죠. 그래서 당일 날부터 곧바로 이제 한동훈의 당 게시판 이야기, 그리고 또 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8명 있다는 팔동훈, 그리고 한동훈 가족의 간여, 이런 것들을 이제 친윤 측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에 그 소중하게 얻은 기회에 여건이 단합해서 이재명을 정리하는데 노력하기는커녕 이제 집안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죽다가 겨우 숨 좀 쉬면서 약간 살기미가 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오판하고 이재명이는 갔다. 이제 당 내부의 반란군만 제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열흘 뒤에 11월 25일 날 이재명이 위정교사에서 다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자, 그 무죄가 나오는 순간까지 싸우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재명이 이제 위정교사 무죄가 나온 이후에 한동훈 측의 반발도 이제 가시화되었어요. 자, 그래서 너그 이재명이도 하나 못 잡은 상황에서 나를 잡을 수 있겠나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고, 그래서 야권이 한동훈이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설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면서 야권 주도로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일부러 시간을 늘려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목에서라도 싸움을 멈추고 한동훈을 달래서 그렇게 김건희 특검 통과가 겁이 났다면 한동훈을 어떤 행태로 달래서 끌고 갔어야 되죠. 지금 당장 선거 공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될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윤이 자기가 아쉬우니까 한동훈을 어쨌든 달래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것을 막고, 그러면서 이재명의 지금 폭주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이상하게 그냥 이재명이 위정교사 무죄가 통과된 이후에도 계속 강공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저렇게 가면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것은 거의 확신한데 그 다음부터는 특검이 되면 결국은 탄핵으로 가는 수순에 올라타게 된 걸 건데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럴까? 뭔 꿍꿍이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꿍꿍이가 이 계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또 군간부 일부하고는 계엄을 논의했는데 아마 용산에서 계엄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의 수석이나 비서관은 보안이라고 하면서 모르게 했던 것 같고 장관들도 대부분 몰랐던 것 같아요.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기습 계엄을 하기 위한 보안은 유지되겠지만은 계엄 준비가 굉장히 부실해지죠. 몇 사람만 알다가 자기들끼리 계엄하자 해서 언제 요시 땅 이렇게 정해놓고 했을 때 과연 한두 시간 안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시도될 건데 그 한두 시간을 갖다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겠는가. 자, 그래서 갑자기 계엄군으로 출동하라면 그 사람들이 계엄군으로 출동해서 자기의 본연의 노력을 다할 건가? 그리고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건가? 경찰은 국회를 막아주고 계엄군은 국회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을 끌어내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기습 계엄에서 자기들 서너 명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게 해놓고 이런 것이 한두 시간에 아주 정광석화같이 계엄을 하기 위한 전제들을 다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그럼 불가능하겠죠. 지금 계엄군이 출동하더라도 방망이로 패겠습니까? 총을 쏘겠습니까? 탱크로 누르겠습니까? 결국은요, 몸싸움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계엄군이 실제 출동했을 때 벌어지는 모습을 생각도 안 했습니까? 아마 국회에 한 700명이 있으면 이거 끌어내고 정리하려 했으면 1시간 안에 7,000명이 투입돼도 모자랐을 수 있어요. 근데 고작 헬리콥터 3대에 사람 태우고 가서 한 50명 내려놓고 계엄을 한다는 아들 장난 같은 짓거리를 한 겁니까? 결국 이 계엄이요,
제가 생각할 때 윤 대통령은 며칠 전부터 충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에 넣고 있고, 그리고 자기 신복들한테도 암시를 해서 준비는 했지만 그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죠. 왜? 당도 불신했고 한동훈도 자신이 처리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적인 계엄 실패의 원인 중에 가장 기이한 것은 이재명이 국회에 담 넘어 걸어간 것과 한동훈이 계엄 직후에 곧바로 반헌법적이고 위헌이다고 계엄 반대한다고 하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사실상 상황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성적 판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오로지 10일 날 김건희 탄핵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불안이 가속되겠죠. 야, 이거 탄핵 때문에 이거 김건희 특검 통과하면 나도 탄핵으로 몰리고 이게 우리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자, 그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요, 선택한 게 국민의힘 내부를 달래는 노력. 11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쇄신하고 사과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나 진정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요. 오히려요, 그 기자회견이 일부 보수표가 눈꽃만큼 모였지만 그걸로 정권 유지되기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11월 7일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일은 하지 않고 11월 10일 날 이재명 1심 징역 1년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냥 이 한동훈 패 닦는 데만 열중해서요. 자, 한동훈이 딱 자기가 옛날에 밑에 부리던 부하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이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성격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을 건데, 도대체 김건희 특검 통과를 앞두고 왜 한동훈을 당 게시판 문제로 압박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 게시판에 한동훈이가 둘이서 사이 안 좋다는 거는 세상에 소문났고 서로 불신하는 것도 세상에 소문났잖아요. 하루 이틀 안에 생긴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버렸지만은 아쉬운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한동훈을 어쨌든 달래가지고 명분상으로 이재명이가 폭주하는 부분에 여건이 같이 대응하는 모습을 띠면서 그것이 결국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명분이 되게 했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이재명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 다수와 언론까지 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었죠. 이재명도 일정하게 이성을 상실했는데요. 윤이 먼저 이성 상실에 의한 폭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성을 상실하면서도 나름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했는데 윤은 견디지 못하고 궤도를 이탈해서 그야말로 트럭을 몰고 폭주를 하면서 들이받으려고 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윤에 약을 올려서 윤이 걸려들어서 폭주하게 만들어서, 자, 이재명도 지금 자기가 과연 6개월 뒤에 살아있을까 의문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윤이 스스로 참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충동적 폭주를 함으로써 이재명을 살려주는 걸 선택했다. 이재명을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용산 입구까지 갖다 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불안한 감정이 지배한 계엄, 불안한 감정이 지배한 충동적 계엄,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뻔했던 겁니다. 자, 윤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